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07%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08% 하락 마감하였어요. 뭐 약간 혼조세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뭐 아시아 시장도 올라왔네요. 상해하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에 비해서 그동안 좀 올라왔던 우리 시장은 좀 더 많이 시장을 좀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흐름은 다 오전에 팔고 오후에 끌어당기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이 좀 약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또 팔았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자주 기존 흐름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오면서 맞춰주는, 그러니까 코스닥을 어느 정도 눌러놓고 코스피를 조금 끌어당기는 흐름을 만들어 줄 거냐라는 흐름처럼 좀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 고점을 넘어선 것도 아니지만 아직도 위에 저항을 깔아놓고 있는 부분인 거고, 말씀드린 대로 3220포인트 위로 올라서야 돼요. 근데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이 추세선을 갖다 놓는 걸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내일도 이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 안에서 가둬놓고 놀 거냐의 기준인 거예요, 얘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흐름도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죠? 이 봉이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양봉, 장대 양봉 섰던 게 기준봉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최근에 나왔던 이 음봉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안에서 버텨야 된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이 중간값에 또 중간을 그어보면 그게 어디예요? 오늘의 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이 오늘의 저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내일은 이 박스 상단을 한번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3220포인트를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코스피는 좀 많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 시가부터 그냥 눌렸어요. 시가가 고가였고 그대로 눌렸다. 크게 봤을 때 1040, 1050, 1060인 거고, 세부적으로 봤을 땐 5단위로 보라 그랬죠. 1055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뚫어야 되는데 뭐 했다? 그냥 갭으로 날렸다라는 거죠. 그죠? 갭으로 날리니까 그대로 쳐 밀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에 대한 수급에 대한 매물을 오늘 한번 확인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어제 몸통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1050포인트, 내일 다시 1050포인트를 확인할 것이다. 내일 다시 1050포인트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지지가 나온다면 그 다음날 하루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1060포인트 체크하러 오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10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쨌든 104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일 것 같아요. 주봉상이 1060포인트를 넘기고 지지해야 뭐다? 위로 한번 신고가를 또 1080포인트 혹은 11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리 1060포인트를 넘겨야 기존에 못 갔던 다들 30%씩 쳐 빠졌는데 기껏해야 10에서 15% 올라온 애들 있을 거예요. 종목들 그런 애들이 뭐다? 좀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 현재 올라가던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매수세가 약해졌다. 그럼 여기서 더 못 가고 옆으로 횡보하면 이제는 뭐다? 요런 그림이 또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기울기가 기울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눌렀다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 W 패턴이 결국에는 이루어졌고, 중간값 위에서 누르는 그림만 나타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로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SHD라는 종목이에요. 뭐 예전에 신화실업이라는 종목이었고, 이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정치 테마주 때문에 요런 상승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염없이 눌렸거든요. 근데 거래량 없이 눌렸어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산이 있고요. 쌍봉을 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쌍봉을 찍고 첫 번째 산을 만들어 놓고 누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산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렇게 올려다 놓고, 이건 뭐 산이라고 할 수도 없죠. 다 메꿨으니까. 여기서 한 번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못 뚫었거든요. 왜? 거래량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못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쌍봉을 만들었으니까 어디까지? 첫 번째 저항 있는 이 지지라인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이 상승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단기적인 저항이 32,000원에 33,000원, 그리고 이 자리를 뚫어야 그 다음 34,000원대를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이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33,500원대. 그죠? 그럼 차트를 이제 최근 기준으로 보면요, 주가가 올라와서 요 자리에서 뭐예요? 저항을 하나 만들었고, 크게 보면 요런 박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렇게 그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눌렀다가 맞고 눌렀다가 맞고, 그러다가 못 버티니까 뚫고 내려앉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박스가 하나,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에 대한 물량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대한 물량이에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죠?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요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가 결국은 다시 깨고 오늘 이 자리를 내려앉았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열려있는 자리는 26,500원인 거고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28,500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29,500원이 나오고요. 그죠? 그 29,500원은 오늘 지지를 했죠. 그죠? 1차적으로 일단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 그럼 여기서 이 반등이 35,5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뭐다? 다시 한번 29,500원을 확인할 거고, 29,500원을 이탈하면 어디? 28,5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거다. 그러면 결국엔 요 박스 안으로 다시 움직일 거냐, 한 번 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건데, 요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 하단이 아닌 박스 중간값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횡보를 해줄 거냐, 그게 아니면 빠르게 회복해서 결국 다시 요 안으로 기어 들어올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말 그대로 28,500원에 대한 손절만 잡아놓고 이 종목은 34,000원에서 38,000원까지 일단 열어놓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눌릴 만큼은 눌렸다. 그럼 이제는 뭐다?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 가볍다. 시총이 현재가가 3만원인데 시총이 365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주주 물량이 50%예요. 그럼 엄청난 품절주라는 거예요. 물량이 거진 없다. 그러면 한번 추세를 잡으면 추세를 어정쩡하게 잡으면 그냥 흘러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는 있지만 지금의 이 자리는 상승 추세를 아직은 타고 가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이에요. 기존 영상에서 여기서 예전 영상을 찍었었죠. 여기서 원래 버텨야 되는데 한 번 더 눌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 여기였나 보네요. 아무튼 그건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영상을 찍었고 여기서 또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주가가 강하게 한번 움직였다. 주가가 누른 만큼 올라왔던 자리에서 눌렀던 만큼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시켰던 자리예요. 그죠? 바이오리더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밑꼬리가 좀 늘어났다라는 거죠. 즉 추세를 하방에 대한 압력을 살짝 받았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의 압력을 이렇게 받아놓은 자리예요. 이 양쪽으로 퍼졌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요런 그림인 거죠. 아직은 여기에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 중간값이 12,500원이거든요 그럼 얘는 12,500원 위에서 눌리면서 조정을 받아야 밑에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의 자리로 보면 바닥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기존의 흐름 자리에서 매물대로 확인해 보면 밑바닥이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오면서 처음에 거래를 빵하고 터뜨렸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2차적인 바닥 박스권이 되는 거고, 그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의 물량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8,800원에서 15,300원. 그럼 지금의 자리가 15,300원을 뚫은 자리는 아니고,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12,000원이에요. 오늘의 종가 자리인 거죠. 그죠? 이 자리가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값을 기존의 흐름에서 한번 넘겼다가 밀렸다가 하면서 위아래 꼬리를 달았던 자리를 확인해보면 그 자리가 대략 13,000원 부근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12,000원이 1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 그리고 12,500원을 넘기는 흐름에 따라서 12,500원을 빠르게 회복하면 어찌 된다? 결국엔 다시 13,000원 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14,000원 부근까지. 그러지 못하고 12,500원은 가보지도 못하고 이 12,000원을 다시 내일이라도 저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얘는 어디까지? 11,000원에서 1,5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까지 한번 밀렸다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 12,000원에서 13,000원대에 대한 저항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밑에 있는 하방은 11,000원에서 1,500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8,9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그죠? 초단기적인 단타의 관점으로 본다면 12,000원에서 12,5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 위로 바로 쏴주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의 자리에선 지지해 볼 필요는 있다. 즉 저점을 한번 갱신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압력은 분명히 남아있는 자리지만, 그래도 내일 이 자리를 다시 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몸통이 여기서 끝났다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여기에서 갭을 띄웠고 몸통을 여기 갖다 놨다가 결국엔 몸통은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하방으로 눌릴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눌리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서 지금 지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내일 시가가 개파락으로만 시작하지 않으면 이 위로 올려다 놓으면서 이 밟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밟더라도 올라설 때 어디 12,5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엔 한번 밟아서 올라오는 척 하더라도 결국엔 주저앉힌다. 어디까지? 이 하방 압력의 바닥대까지 또 한번.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어찌 됐든 바닥 대비해서 많이도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제 추세를 한번 만든 자리예요. 얘는 이제 모양을 한번 만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 이제 끝났네 라고 보긴 힘들겠고요. 조금 더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조금 손절을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차트의 모양이다. 좀 더 뽑아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봐야 되니까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수산중공업이 좀 많이 빠졌죠. 뭐 어제 뭐 이재명이가 되고 뭐 야당에서는 뭐 홍준표가 뭐 또 올라왔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이 수산중공업이 정세균 관련 주다라고 하죠. 근데 솔직히 이 정세균이 이 세균 관련주로 얘가 포함이 되면서 뭐다? 말아먹었어요 그냥. 무슨 소리냐? 정치 테마주에 정세균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 이거를 역이용해서 주가를 눌러버렸어요. 정치 텀해주니까 가겠지 라는 기준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때 주가를 터무니없이 눌러버렸거든요. 올라온 자리를 다 빼버렸죠. 뭐 어떻게 보면 왜 이럴지? 근데 사실상 바닥에서 대비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고점 자리 있는 데까지 다 쳐 누른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갔던 상승분을 다 반납시킨 거예요. 첫 번째 산에 이 저점 부근은 그래도 이탈하지 않았다. 즉 그래도 뭐다? 추세가 완벽하게 나가리 된 거는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얘는 뭐라 그럴까요? 잡주의 성향도 있는 거고 코스닥이기 때문에 뭐 3개월 5개월을 쳐 누른다 하더라도 3, 4일이면 여기를 금방 회복할 수도 있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 자리죠. 절대로 아이고 왜 이게 안 나올까요? 잠시만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됐네, 됐어. 지금의 요 자리죠. 요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2,900원. 종가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라면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그래도 아직은 못해도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하방 추세는 내려앉은 건 끝났다라는 거고, 그럼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요 자리로 잡고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인 거고, 지금 현재의 자리가 3,060원이 최근의 저점인 거고, 그럼 여기에 50% 정도로 그어보면 5,600원이 나와요. 그죠? 정확히 기존 고점.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바닥 대비해서 30에서 50%가 나와요. 그럼 여기가 25%. 그럼 여기가 30%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4,800원 정도. 그죠? 그럼 얘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4,550원에서 4,800원 사이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종목의 뭐 이슈든 추세가 발전이 된다면 어디 5,700원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요 자리까지 한번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냐 못 올라서냐에 따라서 여기 혹은 여기 아니냐.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조정을 살포시 받는다 하더라도 뭐다? 신규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아직은 구름대가 하방 압력이기 때문에 이 윗자리까지 기대해보기 위해서는 뭐다?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 구름대를 뚫고 지나가는 그림을 나타내주는 게 최고의 흐름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요 안에서 이지랄하고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월봉은 보이지도 않고요. 워낙 많이 밀려서. 그럼 주봉의 관점으로 본다면 뭐다? 이 구름대 안으로 빠르게 들어갈 거냐, 들어가서 이 안에서 움직일 거냐. 그게 아니면 구름대 하단으로 해도 어찌됐든 이제는 이 구름대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지. 여기는 여기 부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여기 자리가 열려있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 부분 자리가, 그죠? 이 4,500원이냐? 아까 말씀드린 4,700원, 800원대냐? 그게 아니면 이 5,70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가 있는 자리냐? 그죠? 그런 기준에서 한 번 정도는 바라볼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받고 오늘 처음 밀린 거예요. 그냥 이슈를 또 엮어서 주말에 이재명이가 핫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눌러버리는 거예요. 얘는 뭐 희망도 없나 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럴 이슈와 딱 이 자리가 때려 맞는다라는 거죠. 기존에 상승을 시켰다가 누르는 자리, 그 누르는 자리까지 쳐 올랐으니까 그 다음날 그냥 개파락으로 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한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 거래량보단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한 번에 못 두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요 자리와 그리고 요 자리에 대한 저항에 갇혀 있는 자리, 지지에 갇혀 있는 자리다. 지금은 여기서 놓을 거냐, 뚫고 올라와서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뭐 그런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뭐 물타기든 혹은 뭐 신규 매수든, 그리고 내가 좀 더 물타기를 해서 원하는 가격대 왔을 때 본전이라도 털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더 스윙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상승률이 별로 없었죠.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얘는 그냥 크게 봤을 땐 박스권의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월봉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 상단과 하단,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 그죠? 그러면 딱 봐더라도 몸통이 딱 거기에 맞춰 있죠. 어느 정도. 그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나와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박스가 몸통이 여기 몰려있는 자리, 내려앉은 자리. 그럼 지금은 52,000원과 58,000원 사이에 갇힌 자리인 거고,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55,000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55,000원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이 안정적인 흐름을 조금 더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주봉상에 봤을 때는 요 구름대 안에 갇혀 있는 자리인 거고, 뭔가 이슈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요 안에서 위와 아래를 열어놓고 대응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아래가 분명히 더 많이 열려있는 자리지만 그래도 기존에 흔들어댔던 박스권은 여기 안착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안에서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중간값을 그었을 때 지금 이 하방이에요. 그죠? 그럼 이 밑에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는 자리다. 그 눌리는 자리가 52,5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그렇지만 52,500원 부근만 유지를 해준다면 어찌됐든 다시 55,000원 1차, 그 다음에 58,000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뭐 주가가 눌리곤 있지만 바닥에서 만들어 놓은 추세는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또 하방 압력으로 하나 더 열려있죠. 이 자리가 깨지면 여기까지도 열려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다? 그냥 얘는 이 안에 있는 박스권인 거예요. 아직은 아직 이 박스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 대신 기다리더라도 뭐다? 이 55,000원 위 혹은 56,000원 위에서 기다려라. 밑에서 기다리면 요 자리가 강하게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흔들어 대면 요 자리는 쉽게 깨진다라고 봐야 돼요. 3만원까지는 금방 열려버려요. 저 자리를 깨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가장 좋고요. 추세적인 관점으로는 59,000원에서 6만원 위로 올라와야만이 다시 한번 7만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빠르게 56,000원을 좀 회복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 그게 아니면 52,0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매트릭스가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뭐 코로나 변이 진단키트 국내 허가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진단키트를 팔고 있더라고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 종목을 들고 있진 않지만 반갑긴 하듯이 얘도 이제 뭐 국내 허가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고, 뭐 기존에는 뭐 나스닥에 자회사가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전혀 내용이 없고 주가가 올라왔다가 원을 다 그리지 못하고 주저앉았거든요. 그죠? 요렇게. 그럼 여기서 요런 그림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커피잔이라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밀리긴 했지만 원래 여기서 원칙은 요렇게 못 올라가면 여기서 중간 정도만 눌렸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흐름을 그렇게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요렇게 했다가 요런 그림과 혹은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뭐 여기에 대한 중간값 요런 그림까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대신 여기서 못 올라타고 또 눌리는 그림이 나오면 뭐다? 또 한번 요렇게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추세를 어떻게 잡을 거냐예요. 지금은 요런 흐름으로 이어갈 거냐 아니면 잡아 돌릴 거냐. 어찌됐든 오늘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윗자리로 이제 가려면 밑으로 말고요. 뭐 해야 된다? 어찌됐든 얘는 1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날수록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그죠? 12,000원을 유지하는 그림만 나타나준다면 뭐다? 지금의 자리는 바닥권이다. 바닥권이다. 저점을 한번 갱신했다가 주가를 한번 올려놨으니까 다시 요 자리 위로 갖다 놓은 자리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 박스 아니거든요. 그럼 이 박스가 깨지지 않는 한 그게 12,000원에서 11,700원이거든요. 그죠? 이 저점 자리가. 그럼 이 자리를 손절 잡고 위로는 14,000원에서 15,000원을 열어놓고 밑으로는 11,700원 손절 잡고 대응은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수급이 들어올 거냐 들어오지 않을 거냐. 안 들어온다면 결국은 다시 11,700원을 깨고 내려앉을 거라는 거고, 들어올 거라면 어찌됐든 14,000원에서 15,000원 자리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볼 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 뭐 다들 아시죠? 방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OTT 관련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방탄 예전에 뭐 드라마를 만든다, 그게 키이스트죠? 드라마 만든다라는 게 키이스트였나? 초록뱀이 뭐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방탄 무슨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뭐 어찌됐든 기존의 흐름에서 주가가 강하게 쏟아놓고 여기에 박스 매물을 잔뜩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가를 누른 다음에 주가를 눌렀죠. 여기서 또 한번 박스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살짝 눌렀다가 뭐다? 다시 주가를 올리면서 흐름을 이어갈 뻔 하다가, 그죠? 이 삼각 수렴의 추세를 만들어서 흐름을 이어갈 뻔 하다가 위로 올렸지만 거래가 강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상승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매물 위로 올려다 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이 위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추세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고. 뭐해? 지랄을. 죄송합니다. 지금 녹화 중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척은 했지만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박스 안으로 갇혀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중간값을 오늘 넘겼다라는 거고, 그러면 2,550원을 단기적인 기준으로 잡아서 이 2,5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2,800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박스 안으로
이 위에 있는 매물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3,000원을 한번 확인하고 내려올 거냐. 3,000원. 대신 3,000원을 확인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이 2,650원 위에서는 또 한번 지지가 나와야만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월봉상에 봤을 때 아직 이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자리지만요. 그죠? 거래가 터졌을 때는 빵하고 올라섰다가 결국엔 거래가 안 나오면서 주저앉았는데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이평이 찍어 누르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맞고 밀리는 자리인 거예요. 이번에는 이 자리를 여기서 두세 번 때렸고 여기서 한번 뚫어놨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밀렸고 이번에 이 자리를 다시 때리는 자리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자리를 타고 올라와서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뭐한다? 다시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요 자리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자리가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차트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다시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녹십자 넵셀이라는 종목인데 뭐 최근에 뭐 이제 합병 녹십자 셀과 합병을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는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영 시원치 않아요. 주봉상에 보면은 이 구름대 안에서 계속 갇혀있는 자리거든요. 저번 주에 좀 뚫었다 했더니 이번 주에 다시 끼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다시 이 자리를 뚫으면서 뭐다? 위아래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꼬매기, 즉 이게 이 매물을 만든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만들어야 나중에 이 위에서 버티면서 그 다음의 자리를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요런 지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이 자리 10만 4천원 이 자리는 웬만하면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말씀드린 대로 다시 10만 8천원 위로 지지하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차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봉상에서도 이 구름대 상단으로 유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10만 4천원 그죠? 그럼 요 자리 기존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좀 만들어 놨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좀 만들어 놨고 그 매물을 요렇게 그어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뚫고 올려다 놨으니까 다시 이 자리를 지금 상단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상단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11만원대를 일단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박스 상단을 때릴 거냐 아니면 이 11만원대에서 맞고 밀릴 거냐 그런 기준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수급이 완벽하게 나갔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는데 강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간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물량이 다 나가진 않았지만 고점에서 나갔던 이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뚫어 올리는 흐름이 아직은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뭔가 물량을 더 모으든 아니면 나간 이 수급에서 조금 더 흔들어대면서 여기서 수급을 빼고 그러다가 뭔가 틀어지면 밀 거냐 아니면 좀 더 모아놓고 올릴 거냐 뭐 그런 기준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신원종합개발 뭐 좀 많이 빠졌죠. 뭐 어떻게 보면 윤석열 관련주로 알고는 있는데 주가를 한번 내려 앉혀놓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냐 기존에 이 저점까지 빠졌죠. 그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뭐 어디까지 여기에 대한 이 상단까지를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여기 요 자리까지
주가는 더 올라왔죠. 근데 뭐예요? 밑에서 치고 올린 자리가 아니라 위에서 갭을 만드는 자리예요. 갭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냥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위로 갭 띄우면서 즉 여기선 더 올릴 생각이 없고 팔아먹겠다라는 관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여기에서 최소 한 달 정도의 매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뚫지는 못해요. 왜? 거래량이 그만큼 상응하지 못하니까. 못해도 최소 이 정도 거래량은 나와야 될 텐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한번 확인해주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주가가 눌렸을 때 여기죠. 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7,000원. 마지노선이 7,000원 부근.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의 저점 자리 7,300원. 즉 7,000원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는 있다. 대신 7,000원까지 내려앉는다면 뭐다? 어찌됐든 빠르게 7,200원 혹은 7,300원을 회복해줘야 돼요. 왜? 구름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7,000원 밑으로 하향한다면 얘가 올라올 때 7,200원을 다시 회복 못하면 여기서 버티다가 결국엔 뭐한다? 주저앉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요 하방 있는 자리 안으로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가 7,100원 위에 있는 7,200원 위로 들어와야 이 위에 있는 자리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갇히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위에서 밑에보다. 그럼 7,000원까지 열려있지만 웬만하면 7,300원을 유지하는 흐름을 나타내 준다면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반등이 7,800원대까지 7,900원대까지 한 번 정도 더 나타날 수 있고요. 이 7,900원을 넘어서야만이 빠르게 다시 8,300원대로 또 여기 있는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는 기준인 거고, 요 7,900원대를 못 넘기면 뭐다? 당분간은 그냥 이 박스권을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차트예요. 이해되시죠? 뭐 아직 완벽하게 흐름이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라는 거고요. 범양건영도 같이 눌렸죠. 실제적으로 범양건영과 신원종합개발이 같은 차트예요. 같은 주포가 움직이는 차트다. 근데 범양건영은 뭐 이재명 관련으로 들어가는데 신원종합도 이재명인지 윤석열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차트의 모양은 좀 다르죠. 근데 주포는 같은 놈이에요. 이 신원종합개발은 여기서 한번 쌓아놓고 눌렀다가 올리는 그림이 나타났으면 최근엔 얘가 좀 더 강했다라는 거죠. 왜? 고점 대비해서 얘가 많이 눌렸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범양건협은 기존에 여기서 버텼던 그림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조정을 받을 때는 좀 더 강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이제는 뭐예요? 요 자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요 안에 갇혀 있는 자리인 거고요. 지금은 그러면 요 안에 박스권을 유지하는 흐름만 나타내더라도 추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왜? 기존의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니까 이 추세를 요렇게 유지할 거냐, 아니면 요 박스권을 움직일 거냐, 그것도 아니고 좀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거면 뭐 해야 돼요? 요 박스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가장 안전한 흐름인 거예요. 요 박스에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박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박스, 요런 박스가 하나씩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이 저점 자리를 신원하고 똑같죠.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 저점 자리 9,150원에 유지할 거냐, 이 자리를 유지 못한다면 어디 8,50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해되시죠? 위로는 그러면 다시 1,300원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그 다음 자리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셔라. 어찌됐든 기존의 고점 위에서 뭐예요?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얘가 확실히 신원보단 강하다라는 거고, 얘는 좀 더 뽑아낼 수도 있는 흐름은 아직도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강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줌에 따라서 신원 종합개발도 같이 움직인다. 그럼 두 개의 종목을 같이 놓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9월 10일까지 공부방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제가 장담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